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이달 23일입니다. 그동안에는 이제 어대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?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난타전이 상당합니다. 배신자 프레임이 일단 그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. 그리고 심지어 이뇨한 의원은 한동훈이 1위 하는 거 여론조사 그거 다 믿어요?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저도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믿어요? 뭐 그러면서 그거 다 뒤집힐 가능성이 90%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원인가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그럼 그래도 좀 더 잘 아시네. 네. 아니, 근데 저는 뭐 어대한이라고 하는 이 네. 대세론이 지금부터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언론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있어요. 근데 그 내용들은 쭉 들어보면은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내용은 똑같은 내용만 거의 뭐 도돌이표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이 무게가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. 첫 번째가 정치적 책임에 관한 거죠. 그러니까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맹활약을 했는데 졌고 또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아니 책임 있는 사람이 왜 또 튀어나오냐라는 점을 일단 본인이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초보로서의 미숙함과 불안감이죠.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를 바라볼 때 아니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한 번 설치겠다는 거냐 이것도 상당한 저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정체성 논란이 심각하게 불붙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촉망받는 검사로 일했기 때문에 좀 민주당 성향 아니야?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도 검사인데 또 당대표도 검사야? 라는 것도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본부자장처라고 하는 네. 한동훈의 5대 의혹이 있어요. 본인 의혹, 부인의 의혹, 자녀의 의혹, 장인어른 의혹, 처남 의혹 이 5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뜨겁게 붙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 초보가 당해낼 맷집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남은 관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왜냐면 네. 뭐 싸움이라는 게 원래 재밌잖아요. 근데 와 세게 붙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계속 뭐 배신자 이러니까 거기 같이 나왔던 장동혁 후보인가요? 네. 최고위원 후보가. 최고위원 후보. 원희룡 후보 예전에 뭐 민주당도 갈 수 있다고 한 분 아니에요? 그래서 민주당 아니냐. 왜냐면 그때 제주도지사 나왔을 때 네.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탈당했어요. 탈당해서 무소속 나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민주당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뭐 여기 마음에 들면 뭐 갈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. 네. 그리고 탄핵 때도 뭐 의원은 아니었지만 탄핵 잘한 거다 막 이러던 분이 갑자기 네. 뭐 탄핵 뭐 하면 되겠냐 막 이러고 세게 공격하시더라고. 그래서 이게 지금 세게 붙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물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데이터는 국민의힘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근데 여론조사들이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으로 한 것하고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이 더 나와요.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반 국민 대상도 원래는 지금 그 규정에 보면 국민하고 무당층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더 나온다는 얘기는 당원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리고 배신자 얘기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보수의 어찌 보면 본산이고 아버지도 대통령 하셨고 대구에 뿌리가 있고 네. 유승민도 대구였지만 그 정도 붙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보수의 본류는 아니잖아요. 거기도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뭐 외부 영입 인사인 거고, 그렇죠. 대구에 뭐 튼튼한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,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죠. 어차피 같이 온 거잖아요. 같은 뿌리예요 거의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보고 배신자 그러면 윤석열은 배신자 아니야?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.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네.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사실 윤석열 나한테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. 대표랑 1000명 똑같은 얘기예요. 기소하고 돌려가기, 왜 돌려가기. 그러냐, 했고. 돌려가기. 그렇죠. 네. 아니, 그 얘기 사실 들으면 보수 대멸을 하려고 우리 당에 와가지고 막 그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똑같잖아요. 한동훈 장관은 그냥 그 당시에 지금 실무자였고 네. 의사 결정권자가 팀장. 아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
거의 그 대장이죠, 대장. 대장. 대장이고 밑에 이제 한 부분을 맡아서 한 분이고. 예, 그러니까 네.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주장도 조금 비겁하다. 공격하려면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못하니까. 공격은 또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밑에 근데 요게요 이제 보수 분열에 지금 씨앗이 되고 있는 게 아. 홍 시장의 논리는 그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도 한패인 건 맞다. 근데 정권 교체를 해주지 않았느냐. 그러니까 고마움이 있다. 뭐 이런 거고 네. 한동훈 근데 너는 뭐냐.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그 윤석열 한동훈을 또 살짝 갈라가지고 뭔가 틈새를 좀 노리고 있는데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한패죠 사실은. 근데 보수 지지층이 어찌됐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주 감정이 골이 깊어질 만큼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만큼 세게 붙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특히나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. 네. 거기 저도 가끔씩 들어보거든요. 네. 거기서는 지금 거의 한동훈은 거의 죽일 놈 돼 있습니다. 거기서 아, 맞아요. 거의 다. 저도 일관되게. 들어보면은 네, 엄청나게 거의 세게 엄청나요. 얘기해요. 네. 그러니까 완전 한동훈은 안 된다. 그냥 안 된다는 안 된다가 것은 아니라 죽일 놈 수준으로 지금 그러네요. 매도하고 있다니까 예. 거기서.